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 치료를 했던 케이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치아와 이거 그리고 이거 세 개는 과거에 신경치료를 했던 치아이고, 그 안쪽에는 이제 레진으로 막아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이런 데 희미하게 보실 텐데 레진으로 군데군데 이제 떼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분이 오신 이유는 치아가 이런 데가 좀 물었을 때 좀 약간 들떠 있고, 전체적으로 색도 좀 어둡고 송곳니도 좀 나와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심미적으로 개선하고자 치과에 내원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찍었던 엑스레이 사진인데, 송곳니는 치료를 안 하기로 했었고요. 앞니 4개를 손을 대야 되는데 3개는 이와 같이 신경치료가 되어 있고, 이런데 부분적으로 레진으로 떼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경은 살아있는 치아인데 끝이 좀 떨어져 있고 색이 좀 어두워서, 기존에 신경치료가 되어 있던 치아는 색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되고 안쪽도 이런데 레진으로 떼어져 있고 했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 3개는 크라운 치료를 하기로 했고, 신경이 살아있던 이 치아는 굳이 크라운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라미네이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내 치아의 색깔을 맞추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제 치료를 하려고 보니까 앞니가 좀 떠 있고 송곳니가 약간 회전되어 있는 모습들이 좀 거슬려서 부분적으로 교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치아 배열을 어느 정도 개선한 후에 계획했던 크라운과 라미네이트 치료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치아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임플란트를 하나 심어서 치아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이제 송곳니도 약간 교정을 하면서 배열을 좀 진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앞니 4개는 처음에는 아랫니가 많이 떠 있었는데 교정을 하면서 안으로 조금 넣기도 하고 길이도 좀 길게 맞춰서 전체적으로 가지런한 느낌으로 치료를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사진은 위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위에서 봐도 송곳니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고 앞니는 이렇게 아치를 그려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튀어나가 있고 배열 전체가 고르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크라운 치료를 해서 배열을 가지런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교정하게 된 이유는 치아를 조금만 돌려주면,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여기를 굳이 많이 안 깎아도 되는데 크라운을 이용해서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치아 삭제가 과해지는 부분들이 생겨서 일단 배열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과 라미네이트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송곳니까지 부분 교정을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장치를 붙여서 교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거는 앞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이제 씹는 면 쪽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이런데 송곳니가 이렇게 배열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또한 이 송곳니가 회전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돌려주려면 뒤쪽에도 장치가 붙어서 와이어가 힘을 받아줘야 송곳니가 어느 정도 회전하는 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만 계획을 했었는데, 작은 어금니의 배열과 또 약간 틀어진 이 송곳니를 좀 회전시키기 위해서 어금니까지 장치를 연장해서 교정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교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뒤에 어금니 쪽까지 장치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교정 장치에 와이어를 연결해주는 결찰 고무링인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입안에 뭐 음식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착색이 돼서 이와 같이 색이 좀 지저분해지는데, 매번 올 때마다 이걸 교체하고 와이어도 필요하면 교체하고 하면서 그렇게 교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씹는 면 쪽에서 바라본 사진이에요. 교정 장치를 붙인 게 작년 6월이었고 이 사진을 찍은 건 이제 9월인데 약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치아를 넣기 위해서 어차피 크라운을 계획했던 치아였기 때문에 사이에 공간을 좀 열어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뒤에는 임플란트가 하나 심겨진 모습도 변화도 있죠. 처음에 들어가 있던 치아들이 이제 와이어가 걸리면서 조금씩 배열이 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가 더 지난 후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와이어도 좀 굵은 게 들어가 있고 나와 있던 것도 많이 정리가 되고 송곳니도 조금씩 들어가고 또 작은 어금니도 쏙 들어갔던 게 배열이 어느 정도 잘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교정을 치료하려면
금리에도 장치를 붙이고 뭐 큰 어금니에도 붙이고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앞니의 배열과 송곳니의 회전, 약간의 작은 어금니의 배열 정리를 목적으로 한 교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을 하진 않았고요. 교정은 이제 이 정도에서 진행을 마무리를 하고 크라운 치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크라운 하기 전에 교정 장치를 다 뗀 다음의 사진인데,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이 열려 있죠. 크라운을 씌울 치아였고 안으로 좀 최대한 넣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교정의 그 속도를 위해서 이와 같이 진행을 했었고, 충분히 이제 들어갔다라고 판단이 돼서 공간이 열린 상태에서 다음 치료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듬고 임시 치아를 일단 연결한 사진이에요. 이 세 개의 치아는 신경치료가 되었던 치아고, 세 개는 이제 크라운을 하기로 했었고, 이 치아는 라미네이트라고 치아 앞쪽만 살짝 깎아가지고 진행을 했던 케이스예요. 색깔 보기 위해서 쉐이드 가이드라는 기구를 대고선 이제 색 찍을 때 치아의 그 삭제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막 네이가 이렇게 많이 깎였어 그러면서 많이 놀라시는데, 이제 이 사진 보여드린 이유는 크라운과 라미네이트는 이와 같이 삭제량이 이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 강의에서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치아 삭제라는 게 영어로는 프레퍼레이션이거든요. 그리고 프레퍼레이션은 프리페어의 명사형이고, 프리페어라는 게 뭔가를 준비한다는 뜻이잖아요. 치아를 씌우기 위해서 치아를 다듬어 놓는, 치아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치아를 다듬어 놓는, 이런 어감일 텐데, 이제 이게 삭제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렇게 들리시는데, 크라운을 잘 씌우기 위해서 치아를 다듬는 과정,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요. 이 다듬은 모습을 그대로 본을 잘 떠서 기공소에 정확한 모형을 전달을 하고, 이걸 가지고 또 정확한 크라운을 만들어서 끼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듬는 양이 적은 게, 삭제량이 적은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크라운을 씌우고 잇몸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전 삭제라는 말은 좀 쓰는 걸 꺼려 하는데, 삭제는 아니고 적절한 양을 다듬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내 치아를 아끼겠다고 많이 안 깎고 한다. 근데 많이 안 깎으면 치아 자체 건강은 괜찮겠는데, 덜 깎은 상태에서 크라운을 만들게 되면 이게 뚱뚱하게 제작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치아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정상적으로 다듬을 때는 한 이 정도는 다듬어 줘야 이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크라운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나 삭제하는 게 싫어 그래서 이만큼만 깎았어요. 진짜 막 한 1mm도 안 되는 양으로 내 치아를, 자연 치아를 잘 보존해야지라고 깎았다면, 기공소에서 이만큼 두께만 가지고 기공물을 만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만들었다간 깨지기 일쑤고 너무 얇아지면 기공사는 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삭제를 조금을 해도 기공소에서 어느 정도 두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삭제를 너무 적게 하면 크라운 자체가 이렇게 뚱뚱하게 커져버려요. 앞니 같은 경우는 길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얇게 하기 위해서는 색이 투박해지던지 모양이 전체적으로 뚱뚱해지던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색이 좀 투박해지더라도 난 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색이 투박해지면서 원래보다 좀 더 두꺼워져요. 삭제를 너무 적게 했을 때 그 적게 한 삭제량만큼의 크라운을 만들 수 있는 기공소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기공소면 이런 모형이 왔을 때 이런 거래를 안 하겠죠. 기공사도 손으로 다 하는 직업이니까 저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작품이라고 다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작품이 입안에 들어가서 깨져버린다. 그럼 하기 싫죠. 실컷 만들었는데 한 1, 2개월 있다가, 혹은 뭐 입안에 맞추다 보니까 깨져서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장인정신으로 이렇게 얇게는 뺐는데 결국에 깨지는구나, 이런 걸 몇 번 경험하면 어거지로 작업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적절한 삭제량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치아의 수명이 적어지느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치과에 맡기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운과 라미네이트의 삭제량의 차이는 이 정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최종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앞니 4개 크라운과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면서 이와 같이 마무리를 했고, 위에서 바라본 사진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와 얘는 크라운을 씌웠기 때문에 안쪽 면까지 이렇게 하얗게 이제 이맥스 세라믹 크라운을 이용해서 수복을 했었고요. 여기는 라미네이트로 보이는 부분만 얇은 손톱 같은 보철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얇게 깎으면은 안 된다고 해놓고선 이거는 너무 얇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라미네이트는 또 달라요.
라미네이트는 전체를 덮는 게 아니고 입술 쪽에서 딱 붙여가지고 접착을 이용해서 만드는, 라미네이트는 접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접착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접착과 합착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접착은 그냥 거의 진짜 본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합착은 시멘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합착이라는 건 그냥 치아와 크라운이 있으면 여기 사이에 접착제가 들어가잖아요. 접착제와 크라운, 접착제와 치아 사이에 결합은 없어요. 그냥 이 사이 공간을 접착제가 메워서 기계적으로 얘가 빠지지 않게, 두 개가 붙어있는 강도는 약하겠죠. 접착은 크라운이 있고 치아가 있으면 이 사이에 이제 접착제가 들어가잖아요. 이 접착제가 치아에도 단단히 붙고 크라운에도 단단히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합착과 접착의 차이는, 합착은 그냥 접착제가 이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역할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 접착은 치아와 접착제 사이에도 화학적인 결합이 있고 접착제와 크라운 재질 사이에도 화학적인 결합이 있어서 얘가 거의 한 덩어리처럼 붙어주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접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라미네이트는 그 접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대로 수복에 대한 라미네이트는 거의 깨질 일은 없어요. 오히려 크라운보다 평균적인 수명을 보면 크라운보다 라미네이트 쪽이 수명이 훨씬 길거든요. 라미네이트는 신경치료를 안 한 채 굳이 전체를 크라운을 씌울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라미네이트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안쪽까지 찍은 사진을 보면 뒤에 임플란트도 이제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임플란트 보철은 예전에는 다 본 뜨고 해서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구강 스캐너로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스캐너를 본격적으로 쓴 지는 한 4년 정도가 지났는데, 작년에 새로운 스캐너를 하나 구입을 했었거든요. 프라임 스캔이라고. 제가 2000년에 면허를 따고 보철과 수련을 하면서 치과의사로서 첫 발을 내디뎠었는데, 2022년까지 임플란트 보철은 그전에도 이제 스캔을 하기는 했었는데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연치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22년 동안 왜 본을 떴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스캐너로 작업하는 게 환자도 편하고 정확도도 훨씬 더 정확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추려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보철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치료를 잘 마무리를 했고요. 정성을 들이는 만큼 더 오래 잘 쓰실 수 있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빨리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끔은 단계 잘 되짚어 가면서 정성을 들이는 것도 저는, 왜냐면 치과 치료라는 게 큰맘 먹고 한 번 할 때 하시는 거고, 한 번 하고선 또 안 하고 싶은 게 치과 치료잖아요. 빨리 해서 잘해서 잘 끝낼 수 있으면 굳이 시간을 딜레이 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치료에는 적당한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